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이천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그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서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를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그것이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적폐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와 간행,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활동을 얽어매고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얘기한 내용과 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 시각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죠. 방해하는 걸 바로 없애는 것이 적폐 청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 적폐 청산 많이 아직 해야 될 게 많죠. 네. 최근에 K9 자주포 사고, 또 STX 조선소 현장 사고, 또 공사장의 크레인 전복 사고, 거기에 또 최근에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청산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아까 민경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새 정부는 우리 조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5대 원칙에 반하는 정말 문제 많은 인사들을 많이 입각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네, 그건 아까 제가 보여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무리하게 임명된 분들이라도 적어도 유능하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우리 식약처장 행태 어떻습니까? 예?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적폐 청산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겠어요? 이분 당장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이제 아마 다른 분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식품, 약품, 또 보건복지 이렇게 이제 합해진 경우에 어떤 전문성을 가장 우선해서 볼 것이냐, 인사에 참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진 식약처장 자세한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 해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예스 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식약처장은 농식품부와 같이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초기 업무 파악이 부족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 분명히 우리 복지 자유한국당 의원들 요구했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정책실장님 사회주의 민주국가입니까? 시장경제 기반의 민주국가입니다. 국가입니까? 당연히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체제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정책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시장에 대해서 반하는, 뭔가 시장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 거기에 경제 주체들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요. 무주택자는 선이고 다주택자는 악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시장 논리로 이런 우리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장이 항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구조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분밖에 시장의 결과를 항시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따 또 추가 질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 중시하는 정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SOC 예산을 30%를 감축을 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복지 예산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 구조 때문에 조금 이따 복지 예산이 나중에는 자재히 줄어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 복지 예산이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다. 보장성 이런 강화 이런 거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의료보험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인구 구조에 따라서 줄어드는. 요즘 현수막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 그랬어요. 병원비 누가 냅니까? 당연히 병원비 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내고 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건강보험 부담으로 내죠. 예. 근본적으로 세금보험은 우리가 건강을 지속하는 한 유지할 책임이 있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들이 것이 무리한 그야말로 지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재정 경직성을 침해하고 국가에 가지고 재정 수출을 통한 군대에서 사용된다고 그야말로 위축 시키는 룰을 범하지 않나 네. 네, 우리 네. 송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되고 또 미래 지금의 복지 지출이 우리 미래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성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김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앞에서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기록물 관련해서요. 네. 기록물이 지정 기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17조의 지정 기록물 관련 조항이 있는데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이관이 되고 나면 그 이관된 지정 기록물은 어떤 목록인지 그 지정 기록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 지난 정부의 지정 기록물은 아시다시피 목록까지 지정 기록물로 넘겨서 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발견된 기록물들이 이게 지정 기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정 기록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현재는 성립하지 않는 전제입니다. 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지금 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하면 이제 이관이 11조 1항의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 비서실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을 이관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그게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자면 이게 유출인 건지 또는 이게 금지 조항이 14조에 있는데 유출 및 반출, 무단 파기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 14조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부적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를 못해서 일종의 좀 법률 미비다, 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로서는 현재는 이게 유실된 기록물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 기록관으로 넘겨서 기록관에서 이 분류를 하도록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미비로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에도 임기 종료 전까지 모든 기록물을 넘기려고 하니까 사실 마지막에 생산되는 기록물들도 있는데 그 전날까지 생산된 기록물까지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기록물 이관 때문에 요 이관에서 빠지는 기록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이렇게 이관되지 못한 기록물들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미비를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리실과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정부 기록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분명한 법적 미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국회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사 참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판단은 좀 국민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이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또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지금 여론조사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을 부리는 것은 국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친백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갤럽조사에서 현 정부의 공직자 인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게 50%, 잘못했다가 2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YTN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번 인사에서 5대 원칙, 대통령께서 제시하셨던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된다면 용인될 수 있는 인사였다라고 하는 게 약 55.9%, 좀 공정성에 어긋난 처사다라고 하는 게 39.8%입니다.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공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인수위가 있었다면은 그 5대 원칙을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하는 그런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네. 그 적용 기준에 따라서 아마 인사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인사를 바로 시작하면서 생겼던 일부에 좀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이미 지났. 예. 네, 김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엄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영수.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이천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를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그것이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적폐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와 간행,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활동을 얽어매고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얘기한 내용과 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정책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시장에 대해서 반하는, 뭔가 시장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 거기에 경제 주체들,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요. 무주택자는 선이고 다주택자는 악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시장 논리로 이런 우리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장이 항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구조로 시간이 없으니까 저민 시각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죠. 방해하는 걸 바로 없애는 것이 적폐청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 적폐청산 많이 아직 해야 될 게 많죠. 네. 최근에 K9 자주포 사고, 또 STX 조선소 현장 사고, 또 공사장의 크레인 전복 사고, 거기에 또 최근에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청산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자, 말씀하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아까 민경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새 정부는 우리 조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5대 원칙에 반하는 정말 문제 많은 인사들을 많이 입각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네, 그건 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셨으니까. 자, 종합적으로는, 그런데 예. 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무리하게 임명된 분들이라도 적어도 유능하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우리 식약처장 행태 어떻습니까? 예?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또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적폐 청산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겠어요? 이분 당장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이제 아마 다른 분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식품, 약품, 또 보건복지 이렇게 이제 합해진 경우에 어떤 전문성을 가장 우선해서 볼 것이냐 인사에 참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영진 예, 시각 저기 예. 그 자세한 뭐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 해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예스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식약처장은 농식품부와 같이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초기 업무 파악이 부족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 분명히 우리 복지 자유한국당 의원들 요구했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정책시장님 사회주의 민주국가입니까? 시장경제 기반의 민주국가입니다. 국가입니까? 당연히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체제죠. 네.